자, 공판정의 심리입니다. 자, 공판정의 구성을 보죠. 자, 법조문. 자,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를 한다. 이 공판정에는 누가 나와요? 판사 나오고 검사, 그다음 사무관 등이 출석해서 개정을 합니다. 자,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변호인 좌석은 대등하다 했는데 법정 가보셨어요? 법정?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게 법정인데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법관에 앉아 있어요. 법관. 법관에 앉아 있는 자리를 법대라 합니다. 법대. 자, 그리고 여기 이 좌측에는 이제 검사가 앉아 있고요. 맞은편에는 피고인 앉아 있고 변호인 앉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하고 피고인은 대등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관을 마주한 사람이 여기 증인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증인하고 법관은 얼굴을 마주보고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사망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변호인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 그치? 법관이 앉아있는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좌석은 법대 정면에 위치한다 이랬어요. 자, 됐고 피고인 심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뭐 됐습니다. 자, 공판장에서는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승줄 다 풀어요. 수갑도 풀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일단 끊고요. 이게 원칙이긴 한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구속을 명할 수 있거나 기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검사 출석부죠. 자, 검사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공판 개정의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검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소이유, 상고이유가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이라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자, 2회입니다. 여기 2회.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쵸? 여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리고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때는 검사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통지를 2번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2번 이상이라고 그랬죠? 2번 이상. 그게 각주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속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비교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숙지해 두셔야 돼요. 이 체크하시고. 됐어요? 자, 그것이 이제 판례 나와 있습니다. 판례 이제 법조문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건데 통지를 받고서도 2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하였다면 위법인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별로 의미가 없죠. 조문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또 팔아보죠. 자, 검사에게 선고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판결 선고일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있다 했죠? 선고 날짜에는, 그치? 따라서 검사에게 그 선고기일, 날짜 통지를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치? 위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기일, 이거잖아, 이거. 여기. 동그라미 2번 관련된 겁니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선고 날짜 검사에게 그 선고 날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쵸? 자, 그 다음 피고인 출석을 볼게요. 자, 별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쵸? 개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일단 끊어보고 피고인이 만약 법인이라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피고인이 이제 공판장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지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퇴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퇴정하고 싶어도 퇴정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됩니다. 허가 없이는 못 나간다. 자, 재판장은 퇴정을 제지하거나 그쵸?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피고인 출석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 예외를 볼게요. 여기 예외가 좀 잘 나와요. 자, 이 피고인이 뭐다? 여기 보시게 되면 책임 능력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그 무슨 말이야? 의사 무능력자란 말이.
형법 우리 구조에서부터 11조 배우잖아요. 그쵸? 그치? 이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의 피고인이란 말은 의사 무능력자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경우에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이 출석했을 때는 그쵸? 이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못 나오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이 대신해서 출석하면 됩니다. 그때는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왜? 이 사람들이 나오면 되니까. 그쵸? 자, 두 번째, 피고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나오면 되고요. 그치? 그리고 이때도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면 돼요. 근데 대리인에는 변호사도 포함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오면 돼요. 그 다음 요 유리한 재판, 요 사항이 중요한데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동그라미, 면서 동그라미, 형면제 동그라미, 공소기각 동그라미. 공소기각에는 판결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포함됩니다. 자,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재판할 것이 명백할 때는 일항이 뭐야? 이 지금 사항이잖아, 그치? 앞에 이제 뭐 1항 나올 거예요. 뒷페이지 나올 거예요. 자, 1항 또는 2항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즉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즉 무능력 상태란 말이에요. 책임 무능력 상태. 책임 무능력 상태이든 질병이든 간에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재판할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아시겠어요? 안 나와도 된다. 자, 요 277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대신 출정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나오니까 그때도 피고인이 안 나와도 돼요. 됐어요? 여기는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외우세요. 외우시고. 다음 봅니다. 경미사건 관련된 조문인데 이 조문도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이 조문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음 사건에 해당할 때는 굳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때는 피고인 대신에 대리인을 대신 보내면 돼요. 그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라. 됐습니까? 자, 그것이 다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500만원. 300 아닙니다. 500입니다. 500.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사건입니다. 벌금 과료 사건. 근데 여기에는 구류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류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쵸? 우리 형법에서 배우잖아. 벌금, 구류, 과료. 그치? 이것을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구류가 빠져요. 구류가 빠진다. 구류는 그 가두는 거잖아. 그쵸?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경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류가 빠진다는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소기각이죠. 면서, 그쵸? 공소기각 면서. 여기에서 뭐가 있었어? 앞에서 여기 공소기각 면소가 있었잖아. 그쵸?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여기는 선고의 집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장기 3년이야. 장기 3년. 장기 3년 이하입니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사건, 그리고 다액 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벌금 사건, 그리고 여기에 구류가 들어와. 1호에서는 구류가 빠졌지만 3호에서는 구류가 들어옵니다. 구류 동그라미 쳐봐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 허가한 사건. 아시겠어요? 허가를 안 하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가한 사건이에요. 됐나요? 다시 한번.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해당되거나 벌금 500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룹니다. 초과하는 사건 중에서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 그쵸? 구류는 이제 1호에 해당되지 않지만, 즉 여기 다액 500을 초과하는 것도 지금 1호에 포함되지 않고, 구류도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면 굳이 안 나와도 돼요. 불출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고 일단 끊어요.
다만 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자, 인정신문 세무 쳐봐요.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 세무 쳐봐요. 그때는 나와야 돼요. 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인정신문이 뭐예요? 판사가 네 이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얼굴 보고. 그러니까 네 나와야 돼요. 그치?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 때 너 얼마 때리는지 그때 네 얼굴 보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쵸? 요 둘 때는 나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약식명령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에 따라서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 그때에는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고 대리인 보인해도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호에서는 다액 500이라는 숫자 알아두시고요. 구류는 빠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소기각 면소다. 그치? 그 다음에 장기 3년 이하입니다. 그 다음 500을 초과하거나 구류 후 해당하는 사건. 요 하나 3년 이하 초과 구류 같은 경우는 신청이 있고 허가한 사건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허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식명령 사건 다 외우세요. 자, 됐고 1호, 2호, 4호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3호는 허가가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심법에 나와 있는 여기 벌금 과료 사건 나와 있지? 벌금이나 과료 사건을 선고할 때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가 빠져요? 여기는 구류가 빠져요. 구류가 X. 벌금과 과료만 들어옵니다. 자, 됐죠? 벌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액수라고 한정하면 안 됩니다. 500만 원 뭐 이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렇죠? 퇴정법입니다. 자,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또는 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진술 없이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이 가능해요. 자,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이 판례 많이 봤던 판례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할지라도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이 피고인이 나가버렸어. 퇴정해버렸어. 허가도 없이. 변호인이란 이놈도 퇴정해버렸어. 이거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이나 변호권의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니들 없어도 제정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 판례는 많이 봤죠, 앞에서? 자, 일시퇴정입니다. 자, 재판장은 증인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물리고 퇴정하게 하고 남은 사람이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하게 할 수 없을 때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퇴정하게 했을 때 증인이나 감정인 등의 진술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치? 끝났잖아요. 그러면 퇴정하게 한 애를 다시 불러들여서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이 증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진술의 요지를 그자에게 고지하면 돼요. 됐나요? 어려운 거 없지?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출석 거부를 보죠. 자, 여기 1항 체크해 볼까요? 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입니다. 여기 고야 고입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거부하거나 하면 틀려요. 이 고야 고. 여기 고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색깔 칠하셔야 돼요. 고입니다. 엔드입니다. 즉 출석을 거부합니다. 이 자가 구속된 자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또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요. 교도관이 끌어내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버티고 문을 따서 교도관 2명이 들어가서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지도 안 나온다 그러고 강제로 끌려 내려고 해도 뭐 안 나온다 하니까 뭐 어떻게? 그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공판 절차를 진행할 때 출석한 검사나 변호인 의견을 들어서 진행시키면 됩니다. 자, 요 고자라는 말이 이제 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되지. 이 고니까 and로 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이 하나의 사유만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고란 말이에요. 이 and 그러니까 두 가지 건 다 필요한 거야. 그쵸?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여기 교도관에 따른 출석을 거부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거나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출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플러스란 말 플러스. 자, 출석 거부 사유만을 조사한 후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안 합니다. 안 한 채 바로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위반한 거지. 그치? 위반한 겁니다. 조사를 다 해봐야 돼요. 그 말은 뭐야? 교도관이 문 따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를 버틴다. 이걸 확인해 보는 거지. 그치? 그런 게 있는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소재 불명이 있네. 소재 불명. 하나 더 있네요. 자, 소촉법입니다. 1심 공판 절차에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자, 6개월 동그란 숫자 나옵니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역시 진술 없이도 재판이 가능해요. 자, 끊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는데 여기 사형 무기 밑줄 그으시고 장기 10년이 넘는입니다. 넘는이 무슨 말인지 알지? 초과란 말이야. 초과. 초과란 말이야. 이건 워낙 큰 사건 아니야? 사형 무기수나 장기 10년이 넘으면 장기수야, 장기수. 여러분 사형 무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사형 무기 받아? 아니 밖에 나가서 칼 갖고 누구 하나 찔러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그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칼질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형 무기를 못 받아요. 장기 10년 받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 몇 명 죽여야지 몇 명. 토막살인 톡톡톡톡 해가지고 뭐 수명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그래야 10년이 넘지. 밖에 나가서 누가 하나 사람 때려잡았다고 해가지고 장기 10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알지? 이 새끼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이거 적용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다? 이런 애들은 반드시 나와야 돼. 이런 애들은 반드시 재판장이 불러내야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소재 확인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워낙 죄질이 커. 이런 애들은.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6개월에다 색깔 칠하세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여기 10년이 넘는입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뭐 사형 무기는 다 아니까요.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밑에도 보시면 6개월 나와 있죠? 6개월 나와 있어요. 6개월 나와 있고, 즉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밑에도 보시게 되면 2번 이상, 여기 2번 이상 바꿔서도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해요. 숫자 받으세요. 6개월 2번.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2번 이상 나와 있지? 여기 공시송달 방법 나와 있고 2번 이상 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를 조문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됐고,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소재불명 계속 판례가 나와 있네요.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집행불능이 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누가 찾아갔겠나? 우체부 아저씨가 찾아갔겠지. 근데 갈 때마다 야가 없어. 거주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 가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대문 앞에다가 우편 뭘 붙여놓잖아. 다음에 온다고, 그렇지? 1차 송달불능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거기 밑에 또 적어놓지? 2차 송달불능 이렇게 해놓잖아. 근데 가보니까 주소지에 피고인이 없어. 거주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 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체부 아저씨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불능이 되어서 반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송달불능 보고서 접수라고 볼지 않는다 이거지. 그치? 그렇게 봤습니다. 도대체 몇 번 가라는 거야? 그런 건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능 반환된 것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 접수는 송달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있네요. 불능 보고서, 소재 탐지 불능이다. 불능. 소재 탐지 불능이라는 보고서가 접수가 되었다면 이거는 송달불능 보고서라고 볼 수 있지만 단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런 취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앞에 건 안 되지만 탐지 불능이라고 하는 접수는 된다. 이거지. 됐고 항소심 특집 가볼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정해요. 다시 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1심에는 꼭 나와야 됩니다. 피고인이 꼭 나와야 되고 2심에서는 2심이 처음 열렸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정한다. 아시겠어요? 다시 정한다.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안 나와. 몇 번 안 나온 거지? 2번 안 나온 거지. 여기 1항에서 한 번 안 나왔고 또 날짜 정했는데 또 안 나왔고. 그래서 2번 안 나왔다면 그때는 진술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 이거지.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정했는데 안 나왔다 그랬지? 아니, 항소심 날짜 처음에 정했을 거 아니야? 항소심이 열렸어. 근데 안 나왔어. 그럼 또 다시 정했는데 또 안 나왔어. 몇 번 안 나와야 돼? 2번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2번. 연달아 2번. 연달아 2번이다. 어?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하고 틀리단 말이야. 앞 페이지에서 배운 거하고. 앞 페이지 가봐요. 각주에 나와있잖아요. 각주에. 여기는 반드시 2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텀을 둬도 합해서 2번이면 되는 거야. 연달아 2번이 아니지만 방금 배웠던 항소심에서 2번은 연달아 2번이다. 연달아 2번. 그런 것도 봐두시고. 됐죠? 자, 또 판례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판례도 있네. 피고인이 규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 이 피고인이 공판장에 항소심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니야.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진술 없이는 재판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그치? 설령 연달아 2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규책 사유가 아니라면 그때는 진술 없이는 판결이 안 됩니다.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여기 똑같은 판례네 이것도. 여기 2번 연달아는 여기 불출석이 2번 연달이다. 그치? 2번 연달이다. 이런 말 똑같은 판례고. 자, 약식명령에도 특칙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365조의 규정은 365조가 뭔데? 여기잖아. 여기 365조였지? 1항 2항 방금 했잖아. 그쵸? 365조의 규정은 즉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똑같이 준용한다. 그 말은 한 번 정하고 또 안 나오면 또 정하고 그때 두 번 안 나올 때 연달아 2번 안 나올 때 판결 없이 진술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준용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러니까 요 조문 2줄짜리 조문을 풀어 쓴 게 이거야. 풀어 쓴 게 이건데 뭐 이 조문 자체가 이해가 됐다면 굳이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피고인 소환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 감호 청구 사건 나오죠. 피치료 감호 청구인이 심신 상실 사유로 상실에 따른 장애로 인해서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굳이 안 나와도 돼요. 됐어요? 봐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다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변호인 출석인데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꼭 변호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이 물론 나와도 돼요. 있다면 나오고 없다면 뭐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변호인 출석은 개정 요건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선이죠. 국선. 국선 사건인 경우가 그렇단 말이에요. 국선 사건일 때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 33조 이 국선 변호인 조항인데 그때 국선이 선정되었을 때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응? 그러니까 국선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도 판결만 선고할 때는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자, 그 다음 282조의 본문인데 이게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이거든. 여기 있잖아요. 필요적 변호 사건. 그치? 이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 역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직권으로라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누구야? 이게 국선이에요. 국선. 응? 즉 필요적 변호 사건에 있어서 사선 변호인이 안 나와. 사선 변호인이 안 나오면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국선을 선정해서 국선으로 하여금 나오게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얘기고.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